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파워 인터뷰에서 아주 귀중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배종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 또 청주와의 인연 등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의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감독님이 작품한 감독은 제가 다 보고 거의 제가 6번 이상을 대사를 외울 정도로 제가 아주 왕팬입니다. 오늘 아주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개봉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죠. 웰컴 투 동막골. 우리 감독님께서 그 파워 인터뷰 출연해 주셨는데 간략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종입니다. 한동안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고향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아주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한 질문을 제가 이제 감독님 모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PD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어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할까? 자, 감독님이 청주가 고향이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게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자, 청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청주는 뭐 지금 본가도 청주에 있고 예. 제가 여기서 나고 그다음에 초중고까지 다니고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서울을 갔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는 청주에 있었고 저는 뭐 청주 사람인 거죠. 네. 그 고등학교는 어디? 네, 세강고등학교. 명문 세강고등학교를 나오셨군요. 요즘에 굉장히 명문이죠. 네, 우리 때는 뭐 명문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 배우 이범수 네. 배우하고도 그럼 같은 연배시겠네요. 네, 저랑 그 동기고요. 네. 저랑 미술반에서 같이 이제 지냈던 친구죠. 미술을 하셨어요, 그분도? 한 1년 하다가 연기하겠다고 이제 그만뒀는데 한 1년 정도는 같이 지내기도 했었고. 네. 감독님께 고향 청주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제가 여기서 제 자아가 형성될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저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 뭐 이런 모든 거에 영향을 준 그런 진정한 고향인 거죠. 네. 감독님께서 이제 그 웰컴 투 동막골을 촬영 이제 감독하시고 그 이후에 좀 궁금하거든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팬이라 좀 알고 있지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뭐 저야 이제 쭉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관객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스크린이나 어떤 활동을 봐야만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두문불출한 칩거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텐데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선 제작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SF 영화, 굉장히 규모가 큰 거를 준비를 거의 한 14년 정도를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제작비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기술의 난이도도 사실은 굉장히 한국에서 가능하지 않을 정도를 해보려고 엄청난 도전을 시작했죠. 2007년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로 봤을 때 한국에서 SF는 굉장히 어려운 장르였거든요.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저의 이제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뭐 저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한국 영화의 현실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우리 시장 그러니까 인구가 되게 제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르가 들어가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4번의 그 좌절들을 맛보고 저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하던 중에 결국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와 유사한 다른 작품으로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했죠. 14년 만에 조작된 도시라는 영화를 하고 이제 그걸로 다시 이제 돌아왔고 지금도 다음 작품을 준비하느라고 계속 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영화 조작된 도시도 봤습니다. 네. 저도 한 7번도 봤죠. 예,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조작된 도시 영화가 그 한국판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거기 나온 그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너무 하나같이 야, 이 영화에서 이런 배우들을 이렇게 조각을 했는지 너무 재밌었고 또 끝날 때까지 전혀 지루함이 없었던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야 뭐 감독님 팬이니까 항상 저는 그 영화 대사도 외울 정도로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입니다. 자, 우리 감독님께서는 그 미술을 또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시각 디자인 전공입니다. 네네네. 영화인이 미술가에서 그 영화인으로 변신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변신인 건지 아니면 어쩌면 운명 같은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제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데 네. 제가 그림은 좀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데 영화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영화를.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주변에 이제 영화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고 그리고 저하고는 굉장히 먼 세계라고 생각하니까 좀 약간 판타지적 영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는 없는데 굉장히 좋아한 우리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림은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방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미대를 가야겠다. 주변에 제 고등학교 선배분들 중에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다 이제 저의 그 모교인 이제 홍대를 다 들어가고 해서 예. 그냥 그때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좋아했던 디자인과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참 다행인 건지 그 과에 영상 디자인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업이 이제 뭐 광고도 찍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뭐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 그 저 밑바닥에 무의식 안에 있었던 제가 가장 좋아했던 어떤 영화라는 것에 뭔가 그 길을 열어주는데 계기가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내내 영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영화에 대한 공부를 이제 사실 영화 학교를 간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혼자 계속 많은 영화들을 보고 고민하고 뭐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영화를 꿈꿨지만 그게 이렇게 영화라는 게 쉽게 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맥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하면 보통 다 광고회사를 취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광고회사 프로듀서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영화에 대한 꿈을 꾸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단편 영화를 한 편을 하게 되면서 제가 데뷔를 하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 미술학도 출신으로서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영화 감독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전에 보면 이제 달마가 뭐 동쪽으로 가다 네, 뭐 배 감독님 그분도 그 미술학도 출신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이제 상을 받으시고 그렇게 갔고 사실은 제 윗대로는 이제 저희 과 선배 중에 이현승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그대 안의 블루 뭐 하고 최근에 이제 푸른 소금까지 하셨던 감독님 계신데 그분이 저희 과 선배님이셨고 이제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광고를 하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싶었고 지금은 이제 뭐 어떤 그 전공과 관계없이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하시는 분들 심지어 뭐 법학 전공하시는 분들도 뭐 영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영화 전공했던 분들의 장점도 있지만 또 어떤 거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한 영화들을 했을 때 훨씬 더 그렇죠. 깊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들이 요즘은 이제 다 영화로 들어오니까 사실 뭐 미술을 했던 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 질문과 이어서 제가 이제 이어본다면 그 웰컴 투 동막골 감독님이 이제 데뷔작인데 네. 거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도 그 수류탄이 그 옥수수 창고로 터지면서 그 옥수수가 팝콘으로 변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그래도 감독님께서 미술을 전공하셔서 그 남다른 시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 장면을 연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그 이게 그림을 해서 그런 건지 원래 성향이 그랬는데 그림을 좋아했다가 이렇게 간 건지는 뭐 알 수 없는데 사실은 예쁜 그림들은 뭐 다른 영화에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제가 연출하는 일종의 이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제가 동막골을 하기 전까지의 한국 영화들은 보통 이제 대사나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의 많은 부분이 텍스트였었어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표현들이 좋은 영화다라는 인식까지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제 성향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비현실적이고 판타지적인 그런 설정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풀어갔는데 그걸 대사나 텍스트만 가지고 푸는 방법을 썩 좋아하진 않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팝콘도 만들어질 때는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보다는 저는 나름 좀 진지하게 이게 이제 그 남북한 이념이 전혀 달라요. 네네. 이념을 만든 자들은 위에 있지만 사실 그 군인들은 사실 최전선에 내몰려져 있는 대립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소시민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화해할까? 이 영화는 뭐 주제적으로 이제 평화를 컨셉으로 가져갔기 네. 때문에 두 사람들이 어떻게 화해하는지를 보고 싶은 영화일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감독에게 주어진 미션은 두 그 남북한 병사가 만나서 총을 겨누게 되는데 그 총을 놓게 하는 게 이제 저로서는 연출자로서의 역할인데 그걸 그 전의 방식으로 보면은 이제 만나서 뭐 오랫동안 친해지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네. 뭐 협상도 하고 조건도 제시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대사와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개연성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총을 놔요. 근데 이제 총을 내려놓다고 해도 또 제가 언제 변심해서 또 총을 들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참 짧은 시간 안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기에 저는 그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총을 겨누는데 양쪽 사람들은 그 앞에서 보니까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총을 겨눴을 때 안타깝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데 또 서로 막 겨누고 의학을 지르다 보니까 수류탄도 꺼내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서 안전핀도 뽑히게 되고 네. 그러다 졸다가 이제 소년병이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이제 곡간까지 그렇죠. 굴러가는 상황이 됐을 때 그다음에 그게 폭발할 때까지에 드는 그 감정이 관객 입장에서는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올라왔을 때 팝콘이 터지는 이 순간을 보면 이 저 뭐 지옥까지 떨어졌던 감정이 갑자기 비약하는 상승의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저는 영화에서 가장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이성을 좀 마비시키는 효과까지 있어서 그 다음에 제가 총을 치웠는데 관객 누구도 왜 총을 치웠냐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출하는 방식인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시각 언어, 영상 언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연출하기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저의 연출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게 이제 꼭 그림을 했기 때문인지 아닌지 아니면 제 성향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CF를 만드는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면 이런 작품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영화가 웰컴 투 동막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마 제 그 무의식 안에 또는 제 성향 안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영화를 시작하게 된 그 시절의 광고들도 한국 광고들이 그렇게 시각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상력보다는 약간 빅모델 또는 예쁜 화사한 화면, 뭐 깨끗한 화면, 뭐 이런 것 또는 아니면 이제 재미있는 멘트, 유행어 뭐 이런 걸로 그렇죠. 히트를 치던 시절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상상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광고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를 하면서도 약간 그런 갈증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대부분 거절당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좀 그런 아이디어들이 먹힐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좀 되게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뭐 같은 어려움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영화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할 장은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제가 이제 영화 쪽으로 넘어오게 됐고 뭐 그 판단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광고계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각적인 도전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 결정을 광고주께서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감독이 모든 걸 다 발휘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감독의 자기 세계관을 펼쳐내기에는 영화가 아주 좋은 매체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네. 감독님께서는 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는 그 아이유 주연의 에픽하이 뮤직비디오 술이 달다를 또 감독하기도 하셨어요. 네네네. 그 뮤직비디오도 또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인연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에픽하이는 타블로 씨가 그 메인이잖아요. 그 이제 그 와이프가 강혜정 씨인데 그렇죠, 그렇죠. 하루는 혜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지금 타블로의 그 에픽하이 팀이 소속사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히트곡을 많이 남긴 그런 그 팀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내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또 그런 뭐랄까 사실 아티스트들이 끝에 가면 이제 그런 그렇죠. 그 희망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랄까 안전하지 않고 또는 헐벗을 수 있지만 자기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목마름 같은 게 생기는 시기에 이제 독립을 했고 첫 번째 앨범을 내게 되는데 그거에 뮤직비디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왔는데 제작비는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맥으로 제작비가 2천만 원이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제가 이제 동막걸 할 때도 그 혜정 씨에 대한 고마움도 좀 있고 그리고 또 혜정 씨가 되게 의리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타블로 씨도 항상 저에게 뭐 팬임을 막 그 자처하면서 이제 순수한 커플이죠. 네. 그래서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들한테 동의를 구했죠. 거의 인건비가 없을 수도 있다. 아주 기초적인 정도, 거의 상징적인 금액을 위가받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유 씨도 이제 타블로 씨와의 인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출연해주고, 뭐 해서 하루 만에 다 찍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근데 또 제가 무협으로 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촬영이었는데 스태프들이 도와줘서 그냥 밤새 찍어가지고 완성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블로가 저에게 이제 그걸 의뢰했을 때 그럼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오케이를 해줘서 사실 힙합 그룹에 무협이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사실 나름 사랑 얘기인데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아주 많이 하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으면 하게 되는. 사실 또 그쪽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그거를 막 직업인 것처럼 막 들어가기도 좀 미안한 것도 좀 있고. 네. 그래서 네, 뭐 잠깐 외도 같이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최근 이제 우리 감독님 네,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궁금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영화만 막 고집하고 파다가
드라마 제의를 하나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 OCN에서 하는 그 이제 장르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네. 뭐 영화적인 이야기이긴 하죠. 아일랜드라고 여기서 말하는 아일랜드는 이제 제주도를 뜻하는 그 아일랜드고요. 그 아일랜드에서 벌어지는 요게 액션 판타지 장르예요. 그 테마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여기는 기존에 이제 사실 이런 장르들은 좀 어둡고 칙칙하고 그렇죠. 조금 기괴하고 네. 이런 느낌이 많을 텐데 저는 제가 제주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 제주도에서 이제 그런 되게 음습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원래 원작이 98년도인가 나왔던 만화 원작이에요. 예. 이게 워낙에 이제 제 상상력하고도 좀 비슷하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제 마블 영화들도 그렇죠, 그렇고 대부분 코믹스 예. 원작의 표현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트렌드 같기는 한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하드하고 좀 매니아들이 딱 형성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만화였는데 사실 표현의 수위가 너무 높고 또 표현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드라마화되지 못했다가 네. 이제는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제 성향 저는 뭐 액션도 되게 좋아하고 또 되게 따뜻한 감성도 좋아하고 판타지적인 것도 좋아하고 뭐 되게 저는 좀 다양한 방면을 좋아하는 게 맞는데 적어도 요게 액션 판타지를 한다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역사 안에 있었던 슬픈 또는 굉장히 뭐랄까 힘겹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위안 또는 휴식 이런 감성도 좀 포함된 게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좀 시각적으로 영화보다도 더 강렬한 그런 표현들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장르나 또는 표현들을 다 묶어서 한번 드라마로 또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허락하게 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6월부터 촬영에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아, 6월이요? 네. 사실 제가 이 웹툰을 제가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한다고 하셨다고 그러길래 야, 이걸 어떻게 영화로 할까? 이거 제가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면 정말 새로운 저 만화와 다른 뭔가 새로운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굉장히 이제 바쁘시겠어요? 준비하시느냐고? 네, 지금 사실 한참 바쁜 중이고요. 이제 촬영이 곧 다가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 좀 전에 이제 영화라고 하셨는데 이게 드라마다 보니까 사실은 일정이 영화는 2시간짜리 그렇죠. 하나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거의 16부작이면 거의 1시간씩 16부작이니까 굉장한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극복하면서 좀 더 즐길 만한 컨텐츠를 좀 만들겠다라는 그런 각오도 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새롭게 많은 대중분들하고 좀 만나고 싶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뭐 다양한 장르의 굉장한 도전을 또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아이디어도 있으신데 우리 이제 청주 지역 출신의 우리 감독님으로서 우리 지역의 뭐 모티브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혹시 영화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실 앞으로 혹시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저야 뭐 언제나 왜냐하면 참 신기해요.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감독님들이 자기 고향을 배경으로 자꾸 영화를 하고 싶어 하죠. 저도 뭐 똑같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가급적이면 좀 청주에서 진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다행인 거는 물론 이제 그 앞에 했던 조작된 도시도 그 카체이스 장면들을 청주에서 해보고 싶었었어요. 굉장히 고난이도 장면들이라 이런 것들은 보통 감독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실은
지자체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근데 뭐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를 오지는 못했는데 그때 이제 담당해 주셨던 분들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려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결국은 이 시민들의 의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싫어, 우리 막 방해받는 거 싫어 하면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서 굉장히 열려 계셔가지고 그때도 이 정도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에게 제안해 주셨고 또 제가 이제 청주 출신 감독인 걸 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또는 최선을 다해 도와 주시려고 해서 그때 되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뭐 유성환 감독이 여기서 베테랑도 그렇죠. 뭐 짝패도 찍었잖아요. 성황길에서. 부러웠었어요. 사실은 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 롤러 가는 데가 성황길이었는데 그때 이제 본전통이라고 했죠. 그렇죠. 거기서 놀 때 또는 거기를 막 다닐 때 그 추억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너무 찍고 싶었는데 이제 유성환 감독에게 약간 선수를 뺏긴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한데 그것 말고라도 사실은 추억의 장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오고 싶죠. 네. 자,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우리 청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통스럽고 힘겨운데 또 그 덕분에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 그 어떤 그 표현물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약간 좀 대우받게 되는 시절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절에 그 집에만 있을 때 가장 유일한 친구가 이런 뭐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소설이나 이런 창작물들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뭐 안타까운 시절이긴 하지만 또 그걸 극복하는 좋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해 주셔서 다행이고 저는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지금 해외에서도 저희 컨텐츠를 되게 좋아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더 그 고퀄리티의 표현물 또는 창작물들을 계속 만들고 싶고 또 많은 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청주 시민분들의 멋진 예술적 감각 또는 지적 의식 이런 것들이 좋으시니까 이런 것들도 잘 챙겨봐 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도움도 좀 주시면서 서로 같이 발전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그 6월 우리 드라마 아일랜드 대박 나기를 기원하겠고요. 저도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꼭 좋은 영화 한 편 우리 감독님께서 꼭 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배종훈 감독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